그래서 니네가 지금 공통수학 1회 맨 마지막 부분 남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경우의 수랑 두 번째가 순열조합이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렬. 행렬이 이제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았는데 예전에는 이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이 공통수학 2,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이었는데 앞으로 당겨져 왔습니다. 왜 당겨져 왔냐면 니네 수능 때 확통 필수거든요. 알죠? 바뀌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앞으로 당겨져 왔고 중요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이거 지금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 되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차근차근히 조금 문제수를 좀 줄여서라도 이해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 좀 할게요. 봐봐. 경우의 수 하면요. 맨 앞에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시행을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막 던져요. 막 던지다 보면은 관찰되어지는 결과들이 있죠. 2가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관찰되어지는 결과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입니다. 맞죠? 그치? 관찰되어지는 결과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인데 그럼 니네한테 보통 경우의 수의 개수를 물어보잖아요. 그치? 경우의 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필수죠. 그치? 근데 그걸 셀 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치? 근데 그렇지가 않죠. 문제에서는요. 그럼 너네한테 경우의 수를 세는 때 이런 방식으로 세라라고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첫 번째 합의 법칙 되어 있죠. 합의 법칙. 두 번째 곱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너네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야 이런 방식으로 세라고 그냥 가이드만 준 거지 무슨 공식 이런 거 아닙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너네가 선택을 하시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요. 그 아래 밑에 있던 밑줄 하나만 좀 칠까요? 뭐로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가 되는 경우의 수 있죠. 밑줄 하나 쳐봐요. 그럼 봐봐. 일단 핵심은요. 그럼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셀 때 합의 법칙으로 세는데 거기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가 두 번 던져갖고 합이 4죠. 합이 4인 사건이 사건 A고요. 그 다음에 합이 5인 사건이 사건 B죠. 그럼 합이 4인 게 주사위 두 번 던져갖고 합이 4이려면 1, 3, 2, 2, 3, 1 세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 그 다음에 5이려면 1, 4, 2, 3, 3, 2, 4, 1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얘랑 얘는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발생 안 되죠. 합이 4이면서 어떻게 5가 나와? 안 되지. 그럼 얘랑 곱해 더해. 더하겠죠?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접근하시겠지,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밑줄 하나 칠게요. 두 사건 A와 B는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구하시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얘가 합의 법칙을 쓰라고 너네한테 조금의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밑에 어드바이스 두 번, 맨 아래에 어드바이스 있죠. 합의 법칙의 적용. 보입니까? 맨 아래 어드바이스. 거기에 1, 2, 3번 보시면요. 1번에 각 사건이 따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예를 들면 아까 합이 4인 거, 5인 거 이런 거 있죠. 밑줄이요. 이때 합의 법칙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냥 용어로 너네한테 조금 줄 때도 있는데 또는 이런 말 나오면 합의 법칙인가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가 별표인데요. 각 사건의 경우의 수가 다를 때 덧셈을 합니다. 각 사건의 경우의 수가 다를 때 덧셈을 하는데 옆에다가 화살표 빼놓고 적어놔요. 이따가 설명할 건데 수형도에서 수형도요. 수형 아닙니다. 수형이에요. 수형도. 수형도상에서 뒤에 경우의 수가 다를 것으로 예상될 때 합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수형도상에서 뒤에 경우의 수가 다를 것으로 예상 적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 페이지에 맨 위에 얘 1번이랑 2번 읽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보세요. 1번, 2번 이렇게 화살표를 묶어요. 그 다음에 미안한데 밑에 포함배제 원리 있죠. 이거 원래 공통수학 이 맨 마지막에 쓸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니네 못하거든요. 지워놔요 일단. 그래서 위에 두 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얘 1번 볼게요. 얘가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랍니다. 그럼 너한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하고요. 7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치? 그럼 또는이니까 아마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더해야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치? 그런데 이거 자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게 있죠. 뭡니까 그게? 3과 7의 공배수인 21의 배수지. 근데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21의 배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더하시면 되죠 이때는. 그럼 몇 개? 얘는 6개, 얘는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치? 뺄 게 없단 말이야. 얘는 동시에 발생한 게 없다니까. 얘는 몇 개야? 8개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거도 마찬가지인데 얘 2번 보시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합이 4인 거, 8인 거, 12인 거 그거 동시에 발생 가능합니까? 합이 4이면서 8 또는 8이면서 10 이런 거 안 되지.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다 그냥 더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에 거기 얘 1번 있죠? 어드바이스 아래 그 별표 하나 쳐놓고 해볼게요. 예제 1번 말고 그냥 얘 1번이요. 반가로 돼 있는 대가로 돼 있는 거. 거기 얘 1번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래요. 아까 얘랑 좀 비교 좀 해볼게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래. 그래서 얘가 2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B의 경우의 수 더해야지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왜? 얘 두 개가 동시에 발생 가능하지. 그치? 뭐가 됩니까? 6의 배수예요. 그치? 그러면은 2의 배수인 거 10개 그 다음 3의 배수인 거 6개 더했잖아. 그치? 동시에 발생하는 거 뭐야? 6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여기? 3개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 얘는 2번씩 세졌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얘는 몇 개? 13개겠죠. 그치?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 예제 1번, 2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예제 1번은 10가지고요. 예제 2번도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제 1번, 2번은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얘는 차이가 3 또는 4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그치? 각각의 경우의 수만 그냥 모여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끝입니다. 그치? 얘는요 4의 배수이면서 24의 약수인 거 가능 불가능? 엄청 가능하지. 그치? 뭐 있어요? 4, 8, 12,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얘네들 모여줘야겠다? 빼줘야겠다 이거지. 그치? 얘 더하기 얘에다가 이거 하나 빼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10가지고요 확인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지금 경우의 수를 셀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세는데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더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동시에 발생하면 곱하는구나 이건데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수용도상에서 뒤가 일정한지 아닌지 이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3번 던진답니다. 3번. 주사위 3번 던졌을 때 관찰 가능한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럼 만약에 수영도로 네가 센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가능한 게 1, 2, 3, 4, 5, 6이죠. 1이 왔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5가 오든 6이 오든 뒤에 오는 거 꼭 똑같을 거라는 게 예상돼 안 돼? 예상되지.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다 나눠갖고 막 더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6개가 다 똑같을 거야. 그럼 6개로 묶어. 그치? 그 다음 곱하기로 연결해 나가지 이렇게. 얘도 1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나오면 뒤에가 어때? 똑같지? 얘도 그냥 6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계산해 나가지 않아?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곱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수용도상에서 뒤에가 뭐 할 거다? 어차피 똑같이 반복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더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곱해갖고 연결해야겠다 이거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죠. 만약에 내가 너한테 3을 5번 더하래. 이걸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해? 덧셈만 배운 학생만 이렇게 하겠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합니까? 3 곱하기 5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지. 봐봐. 얘가 지금 티셔츠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고요.
상의가 지금 뭐가 있냐면 3가지가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바지가 2가지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지수 구해달래요. 그러면 상의가 있고요. 그 다음 하의가 있는데 여기에 T를 A, B, C 입는다고 할게요. 이렇게 입었을 때 바지도 1, 2, 1, 2, 1, 2 이렇게 입을 수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어차피 뒤에가 똑같을 거니까 그냥 뭐 할 거다? 아, 여기 앞에 3가지, 그럼 뒤에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계산해버린다고 네가.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은 뭐 할 때 쓴다? 뒤에 수용도가 똑같을 거다라고 예상됐을 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밑줄 좀 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잖아요. 요거에 중간 여기 요 라인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각각의 상해에 대해서 입을 수 있는 하의가 2가지씩이므로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간편하게 3 곱하기 2로 계산한 것이 곱의 법칙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 옆에 화살표 빼세요. 화살표 빼놓고 수용도상 뒤가 일정할 것이라고 예상됨. 이거 수용도상에서 뒤가 일정할 것이라고 예상됨. 반대로 뒤가 일정할 거라고 예상되지 않으면 합의 법칙으로 케이스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일단 문제 보면서 보여줄게요. 됐고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을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거기 어드바이스 있죠. 첫 번째 첫 번째 됐고요. 2번째 그리고 있죠. 그리고 밑줄이요. 뭐 말이 많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여기까지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번째가 별표입니다. 각 사건의 경우의 수가 같을 때 곱셈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용도상에서 뒤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 1, 2, 3, 4는 한번 쓱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 적어놨으니까 답이랑 뒤에 예제 3번, 4번, 5번 3개 좀 해보겠습니다. 3번 지우세요. 미안해요. 집합 못합니다. 지우시고 4번, 5번 2개만 하세요. 경우의 수 문제를 막 보다 보면요. 중요한 조건을 먼저 처리해야 될 때 훨씬 더, 그러니까 중요한 조건을 먼저 처리하면 훨씬 더 구하기 쉬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때 봐봐. 짝수의 개수 물어봤단 말이야. 짝수의 개수. 그러면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이 되냐면 1의 자릿수가 0 또는 짝수면 되죠. 이 자리가 0 또는 짝수면 얘는 짝수인 거지. 그치? 맞아? 그럼 얘가 짝수이려면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잖아. 맞지? 그럼 얘가 짝수이려면 2 또는 4만 가능하겠네요. 그죠? 여기가 2인 경우랑 여기가 4인 경우 이렇게 너 2가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또 하나 물어보자. 봐봐. 여기에 2가 왔을 때랑 여기에 4가 왔을 때 이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의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뭐 할 거야? 곱하기 2로 묶어버리지 그냥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하나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여기? 여기?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럼 뭐야? 얘가 4 곱하기 3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얼마야 얘가? 2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나 얘도 봐봐. 예제 5번 보면요. 하나 물어볼게. 얘가 45보다 커야 돼. 맞지? 근데 뭐보다 크다 그랬을 때는 뭐가 결정해줘? 뭐가 더 중요해? 자릿수가 더 큰 게 더 중요하지. 배수관계 비교할 때는. 그럼 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한번 물어볼게. 여기 뭐 모을 수 있어? 4. 그 다음에 5, 6, 7. 한번 물어볼게. 봐봐. 여기 4가 왔을 때랑 5가 왔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얘는 뭐 해야겠어? 케이스 나눠야겠지 이렇게. 네. 맞아? 그럼 봐봐. 5, 6, 7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얘는 뭐로 묶어? 3으로 묶어 이렇게. 맞지? 네. 그럼 여기에 5가 왔어. 그럼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 6개. 그럼 3 곱하기 6이지. 여기 4가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6, 7밖에 없지. 얘는 2가지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봐봐. 얘는 뒤에가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했어? 2개 더하겠지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계산했을 거 아니야. 2 더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겠지. 그치?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자, 첫 번째 봐봐. 경우의 수에서 계산할 때는요. 항상 너네한테 어떤 패턴이냐면 야, 이 시행을 반복할 건데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 라고 제한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 제한 조건 먼저 처리하는 거야. 중요한 거 먼저. 아시겠죠? 오케이? 네. 됐고요. 다음 페이지 6번 쉽죠? 이거는 A에서요. 어디를 가냐면 도시 하나씩 다 거치고 다시 A로 돌아오랍니다. 그치? 그럼 먼저 경로 먼저 쓰세요. A에서 출발을 해.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야? B, D죠. 그치? B에서 가능한 게 C고요. 그 다음에 C에서 가능한 게 D고 그 다음에 A죠. 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A에서 D로 가면 C, 그 다음 C에서 B, 다시 A. 이거밖에 없죠.
지금이야 이거 엄청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이거, 그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면 이렇게 수형도 적어놓고 경로 적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것도 2가지. D에서 A로 가는 거 1가지. 그다음 얘도 A에서 D로 가는 거 1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이렇게 됐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얘나 지금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입니까 그러면? 24가지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제 7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가지 색이죠? 4가지 색으로 칠하는데 중복으로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한 영역은 뭐 해달래요? 다른 색으로 칠해달래, 그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다 칠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 먼저 칠하는 게 좋을까요? A랑 B 중에서 뭐? B. 왜? A에다 칠하게 되면요, 얘가 칠하게 되는 순간 B랑 D가 영향을 받죠. B랑 D가 영향을 받지. 그럼 2가지가 영향을 받는데, 2칸이 영향을 받는데 B에다가 칠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A, D, C가 영향을 받지. 얘는 3칸이 영향을 받죠. 그럼 누가 더 중요해 보여요? B 자리가 더 중요하지. 마치 너네 이런 거 아니야? 빙고 알아요? 빙고 알아요? 아무래도. 알아? 네. 3 곱하기 3 빙고 하는데 제일 나올 가능성이 큰 걸 어디다 적는 게 너한테 이유해? 가운데. 여기지.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 그치?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에 4가지 칠했어, 그치? 그 다음이 누구야? 얘가 중요하지, D. 얘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칠했어. 그럼 이제 얘가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거 2가지 칠했으니까 2가지 빼고 2개지. 얘는 2개 빼고 2개지, 그치? 그럼 4, 3, 2,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계산해보시면 얼마입니까? 12에 4, 48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이거 색 칠하는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요거는 쉬워요. 케이스 중간에 안 나눴잖아요, 그치? 근데 케이스 나눈 문제가 나옵니다. 이따 보여줄게요. 됐고요.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문제 있잖아요. 이거 너네한테 그 경우의 수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약수의 개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외우죠, 보통. 야, 너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이러면 보통 이러거든요. 선생님,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이거 n이에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됩니다. 라고 외워버린단 말이야. 맞지? 그치?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12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12는요,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치? 맞지? 그럼 봐봐. 2는 최대한 몇 개 너 최대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2는? 얘 약수 애들 중에서는? 2개까지 아니에요? 2개? 최대 2개까지 가능하죠. 아예 선택 안 하는 건 뭐야? 2의 영승이지, 그치? 근데 앞으로 어떤 수의 영승이라는 건 네가 본 적이 없겠지만 얘는 1로 가정할게요. 알겠죠? 그럼 봐봐. 얘 약수로 가능한 거는요, 2는 최대 최소 없고, 그 다음에 1개, 2개지, 그치? 3은요, 선택 안 하는 거, 최대 하나까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얼마야? 1, 1이니까 1이지, 그치? 얘는 1, 2니까 2고요. 얘는 1, 4니까 4고, 얘는 1, 3이니까 3이고요. 2, 3이니까 6, 그다음 3, 4니까 12 이렇게 되지, 그치?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m가지에다가 선택 안 하는 가지수 있죠. 그거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옵션이. 얘도 n가지에다가 선택 하나가 추가된 거야. 그래서 몇 가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소인수가 2개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놈이 이렇게 소인수가 3개래요. 그럼 얘는 선택 가지수가 뭐? 선택 안 하는 거 하나 추가. 그치? 얘는 y가지에서 안 하는 거 하나 추가. 얘도 z가지에서 안 하는 거 하나 추가해서 얘가 뭐야? 약수의 개수가 된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합은 그 밑에 있잖아요. 여기 얘. 보입니까, 이거? 중간에, 거기, 아래 봐봐. 양의 약수의 총합이 있죠, 그치? 그거 밑줄 하나만 쳐놓고 이거 나오면 해줄게요. 이건 등비수열이랑 관련돼 있어가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다 왔어요. 좀만 힘내요. 8번, 9번 할 건데 8번, 9번 둘 다 별표입니다. 해봐요. 예제 8번이요. 54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것 좀 골라달래요. 그치? 홀수인 것이요. 근데 얘가요,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1승이잖아요. 그쵸? 하나 물어보자. 야, 홀수이려면요,
2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봐봐. 얘는 선택지가 뭐밖에 없는 거야? 얘는 선택 안 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냥. 그럼 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가지. 얘는요? 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홀수의 개수는 몇 개? 8개인 거지, 그치? 한번 물어보자. 짝수의 개수는요? 짝수의 개수는? 얘 선택지 몇 가지 있어요? 선택하는 거, 아니, 하나 선택하는 거, 2개 선택하는 거지. 최소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 2가지. 얘는 몇 가지? 4가지. 얘는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니까. 얘는 2가지 거지, 그치? 맞아요? 네. 됐고요. 아니면 전체에서 그냥 빼던지. 전체에서 얘 빼면 되죠. 홀수의 개수. 네. 홀수 아니면 짝수일 테니까. 맞죠? 네.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이제 공약수죠. 네. 공통인 약수니까. 지워도 돼?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치?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죠. 그치? 그럼 봐봐. 이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공통인 양의 약수의 개수 밑줄 쳐봐요. 공약수의 약수 개수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맞지?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일단 뭐 해야겠어요? 소인수분 해보셔야겠지. 그치? 얘가 지금 어디 갔어? 360 소인수분 해보면 얘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구 54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죠. 그럼 이때 최대 공약수는 최대 2개, 그 다음에 3도 최대 2개, 5는 최대 1개니까 이렇게 됐겠네, 그치? 얘가 지금 최대 공약수잖아, 그치? 얘의 약수의 개수는 3, 2지, 그치? 몇 개? 18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거 안 까먹으셨으면 좋겠어. 자, 순열은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줬던 거 좀 펴보세요. 여기서요, 일단 1번, 2번 두 개 해볼 건데, 1번 먼저, 1번 해보세요. 1, 2번.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2면체를 2번 던져요. 그래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얼마 이상? 20 이상이랍니다. 맞지? 그럼 이거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최대 얼마입니까? 최대 합이? 최대 합이 24지, 그치? 그 다음 23인 거, 22인 거, 21인 거, 20인 거. 이 사건들이 다 뭐야? 동시에 발생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어떻게 합이 23에서 23이겠어? 그런 거 안 되지. 그럼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뭐 해주면 되겠다? 더 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그치? 얘는 12,12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치? 얘는 12, 11, 11, 10이니까 2가지 있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도 세주면 어떻게 되냐면 12, 10, 11, 11, 그 다음 12, 아니, 다시 10, 12 해서 몇 가지? 3가지지, 그치? 얘는요? 12, 9, 그 다음에 11, 10, 그 다음에 10, 11, 그 다음에 9, 12에서 4가지. 12, 8, 11, 9, 10, 10, 9, 11, 8, 12에서 몇 가지야 이거? 5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1, 2, 3, 4, 5 다 더해주시면 되죠, 그치? 몇 가지입니까? 그래서 총 다 더하면 네, 15가지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은 딱 보자마자 이거 너가 뭘 주의해야겠다?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인데 단순 합사건으로 그냥 처리하기에는 2개가 동시에 발생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건 뭡니까? 24. 12의 배수죠. 10.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10이잖아, 그치? 네. 맞아요?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25개 있고요. 그 다음 6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16개 있는데 2개 동시에 발생 가능한 게 12의 배수지. 12의 배수 몇 개 있어? 8개 빼줘야겠죠, 이렇게. 네. 왜? 12의 배수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중복돼서 2번 세졌을 거 아니야. 네. 그 한 번은 빼줘야 되죠, 이렇게. 얘는 얼마냐면 41 마이너스 8 해서 33이죠, 그지?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 했다고 했으니까. 자, 3번 볼게요. 이거 5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죠, 그치? 5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으려고 그러면 너네 이제 헬파티가 열리거든요. 못 구합니다, 그치? 맞죠? 근데 경우의 수 구할 때 뭐가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 하나 좀 생각해 볼게. 그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의 상황. 오케이? 그럼 봐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뭐를 의미합니까?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5의 배수죠.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뭐를 의미합니까? 7의 배수죠.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거지. 잘 봐봐. 1부터 80까지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게 몇 개야 이거지. 다시 1부터 80까지 중에서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게 몇 개야 이거지. 물어보는 게. 맞아? 그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이 먼저 5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거나 또는 7의 배수인 거 구해. 그치? 5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어요? 16개 있고요. 7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습니까? 12개인가요? 11개네요. 11개지, 그치? 그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게 35의 배수니까 몇 개 있어요? 두 가지 있지, 그치? 근데 구하시면 몇 개야? 27개, 25개지? 그러면 5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애들인데 얘네들은 5와 7로 나눠 떨어진 애들이지. 5 또는 7로. 그럼 전체 80개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게 몇 개입니까? 55개인데 요 놈은 뭐다?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니까 5로도 안 나눠 떨어질 거고 7로도 안 나눠 떨어지겠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영향력이 큰 놈 위주로 먼저 제거해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걔를 기준으로 잡던지. 그럼 봐봐. 여기 있잖아. 너가 이렇게 하는 애들 있을 거야. 쌤 이거 자연수 xy고 8 이하니까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x가 2일 때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것보다 봐봐. y를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요. y는 최대 몇 가지밖에 안 돼? 1부터 2. 두 개밖에 안 되지. 너가 만약에 x를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1, 2, 3, 4, 5, 5개까지는 봐야 돼. 최소 맞지? y로 보면 1, 2 이거 두 개만 보면 되지. 왜? 얘가 더 영향력이 크거든. 개수가 더 커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보란 말이야. 얘. 그 y가 1일 때 x는 가능한 게 몇 가지 있어요? y가 1이야? 그럼 x는 5 이하지. 몇 가지? 5가지. y가 2야? 그러면 x는 몇 가지? 2가지. 2 이하니까, 그치? y가 3인 거 가능, 불가능? 안 되지, 자연수니까. 그럼 몇 가지야, 그냥? 7가지지. 얘가 더 계산하니까 훨씬 편하죠. 오케이? 네. 됐고, 5번 별표하고 해보세요. 중근 건단 이야기 뭡니까, 중근?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그치? 그치? 그래, 짝수 판별식 쓸게요. 이거 1차항 계수 짝수여가지고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뭐? 0이어야 되지, 그치? b제곱은 뭐 해야 돼? ac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abc는 가능한 게 뭐냐면 주사위네요. abc는 1 이상 6 이하의 주사위 눈이죠, 그치? 그러면 자, 얘가 더 영향력이 커 보니까 그냥 B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럼 B 1일 때 A랑 C는 두 개 곱해서 1이어야 되니까 1,1밖에 안 되지. B가 2일 때는 AC가 4여야 되니까 1,4, 2,2, 4,1 세 가지 되죠. 이렇게, 그치? B가 3일 때는 9여야 되니까 1, 9 안 되고요. 3, 3밖에 안 되네요. 그쵸? B가 4일 때도 마찬가지로 16이니까 2, 8 안 되고 4, 4밖에 안 되죠. B가 5일 때도 마찬가지로 25니까 A랑 C가 5밖에 안 될 거고 B가 6이어도 6,6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몇 가지 있는 거야? 4가지니까 8가지 있겠네요. 그쵸?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번, 7번 두 개 하겠습니다. 7번 별표요. 6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절학기 수업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있는데 각각 강좌가 4개, 3개, 5개 열려 있답니다. 근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과목에 2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의 수 물어봤어요. 얘를 A, B, C라고 할게요.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네가 인문학을 수강한 순간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사회과학 아니면 자연과학 선택 가능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이거 혹시?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PA랑 A. 그래서 똑같죠. 전에 했던 건 보면 안 되죠. 그럼 가능한 게 이거죠, 지금. B, C 이거밖에 없지. 맞습니까? 그럼 C 했을 때 A, B 이거 볼 거 없죠, 그지? 그럼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몇 가지? 3가지. 그럼 조합해갖고 나오는 게 몇 가지? 12가지 나오지, 그치? 얘는요? 인문학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자연과학은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네가 수강할 수 있는 조합은 20가지죠, 그치? 얘는요? 3가지, 5가지,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다 더해주면 얼마? 47가지 나오겠죠, 그치? 7번도 볼게요. 7번. 여기서요, 1부터 6까지 적혀 있고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데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랑 B라고 하겠답니다. 근데 지금 3개를 더해가지고 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약간 이거 이렇게 바꿀게요. 요거랑 요거 더한 게 홀수야.
오케이? 두 개 합의 홀수래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짝짝이면 뭐야? 짝수지. 짝홀이면요? 홀. 아, 그럼 얘가 짝홀 아니면 홀짝이어야 되네, 그치?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홀홀이면 어떻게 돼? 짝. 짝이지. 그럼 이것만 보면 되겠네,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얘가 홀이야, 만약에 홀. 그러면은 곱한 게 홀이니까 두 개 곱한 게 홀이려면 둘 다 뭐여야 돼? 홀수여야 되지.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있는 순간 곱해버리면 짝수가 돼버리지. 그럼 얘는 A랑 B가 둘 다 홀수인가 하고 봤어. 그럼 홀이고 근데 A 더하기 B가 뭐여야 돼? 그럼 홀 더했을 때 짝수지. 그럼 이거 뭐야? A랑 B가 둘 다 홀인 거 가능 불가능? 이거 가능한 거지 이거. 네. 이 경우 가능하잖아. 두 개 곱해서 홀수 더해서 짝수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자 두 개 곱해서 지금 짝수여야 되는데 그럼 난 얘 안 보고 얘로 볼게. 야 두 개 더해가지고 홀수여야 돼. 그럼 뭐야? 홀짝 아니면 짝홀이지. 그럼 두 개 곱해서 짝수 맞아 안 맞아? 맞지? 두 개 곱해서 짝수 맞지? 그러면 이거 A와 B가 짝수, 홀수 아니면 홀수, 짝수 가능하구나 이거지, 그치? 맞아?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자, 이 경우에는 두 개 곱했을 때 짝수, 곱했을 때 짝수고 더하면 홀수, 더하면 홀수지. 다 만족했잖아. 자, 근데 봐봐. 이거를 있잖아. 이거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는데 잘 봐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조금 바보 같지? 왜? 전체에서 그냥 짝수인 거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A랑 B로 가능한 게 짝수, 홀수, 짝수, 홀수잖아, 그치? 그럼 전체에서 그냥 뭐만 빼보면 지금 되는 게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전체에서 그냥 얘만 빼버리면 되겠네. 네. 전체 가지수 몇 가지 나와? 36가지 중에서 얘는 몇 가지? 9가지. 3가지니까 9가지지. 9가지 빼주면 얼마? 27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니면 이거 딱 그냥 구하든지 3, 9. 얘도 9니까 27 이렇게 되든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아이고. 18번이래. 8번, 9번, 10번. 아까 방금 다 했던 거랑 유사하거든요? 해보세요. 8번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168이랑 252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래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최대 공약수 구해보시면 2의 제곱 곱하기 최대 공약수가 3 곱하기 7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 약수의 개수는 3, 2, 2니까 몇 개입니까? 12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9번도 보시면 80의 n승이래요. 근데 얘가 약수의 개수가 27개랍니다. 약수의 개수가. 그래서 이거 소인수분 해보니까 80을 소인수분 해보시면 2의 4승 곱하기 5잖아요. 그치? 이거의 n승이니까 얘는 2의 4n승 곱하기 5의 n승이죠. 그치? 그럼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 거냐면 4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27이래. 그럼 이거 만족해주는 n값 구할 수 있죠? 뭡니까? 4n 제곱 플러스 5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은 0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까지 해볼게요. 4n n이고 13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n은 마이너스 4분의 13 아니면 2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겠습니까? 2겠네요. 그죠? 네. 다음 10번도 방금 봤던 거죠. 72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구해달래요. 그럼 720을 소인수분 해보시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치? 맞습니까? 그럼 짝수이려면 2가 최소한 몇 개는 들어가야 됩니까? 한 개는 들어가지. 그럼 얘로 선택 가능한 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몇 개? 4개지. 그치? 선택지가. 얘는 선택지가 뭐야? 선택 안 한 거지 생각해서 3가지. 그치? 얘는 1승이니까 선택 안 한 거지 해서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냥 몇 가지? 총 2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됐고요. 다음 페이지요. 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서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해달래요. 그치? 출발해서 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바로 그냥 A, B 일단 두 갈래로 나뉘죠. 그럼 A에서 바로 서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에서 이렇게 왔다가 B 갔다가 서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공원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바로 그냥 서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굳이 A를 한번 거쳤다가 서점으로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겠지, 그치?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실수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 수용도 작성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럼 공원에서 A로 갈 때 얘는 몇 가지냐면 3가지. A에서 서점으로 가는 거 2가지잖아요, 그치? 얘는 공원에서 A로 가는 거 3가지, A에서 B로 가는 거 1가지. 그 다음, 1가지, 2가지 저거? 2가지구나. 아, 2가지. 그 다음에 B에서 서점으로 가는 거 1가지.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공원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B에서 서점으로 가는 거 1가지, 공원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에다가 B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A에서 서점으로 가는 거 2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얘는 몇 가지? 6가지. 6가지, 2가지, 8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다 더해주면 얼마? 12죠? 네. 아, 11에 22죠? 그 다음에 13번은 답이 12인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쉬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11번 별표 한 2개 치고요. 아주 예전 문제고,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아주 예전부터 그냥 정말 해묵은 문제고. 내신에 한 번씩 나와서 굳이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어서 하긴 하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이거. 오케이? 그럼 봐봐. 집을 가는 방법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면요, 너 1,000원에 대한 선택지는 네가 뭐가 있냐면 안 내는 거, 1장 내는 거, 2장 내는 거.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지. 500원에 대한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지, 그치? 안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4가지가 있죠. 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이거 뭐랑 똑같아요? 약속에 수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지? 얘는 얼마냐면 48가지죠, 그치? 근데 이제 집을 가는 금액이 좀 어렵거든요. 집을 가는 금액.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쌤 이거 집을 가는 금액이나 집을 가는 방법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8가지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잘 봐. 1,000원짜리 하나 내가지고 만약에 1, 0, 0 이렇게 낸 거랑 0, 2, 0 낸 거랑 어때? 금액이 똑같지? 그럼 이런 애들은 내가 여기서 다른 걸로 취급해줘야 돼? 같은 걸로 취급해줘야 돼? 같은 걸로 취급해줘야 되지. 이런 거 하나하나 찾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냥 방법론을 알려줄 테니까 그거 기억해놓고 필기해놓고 써. 자, 집을 가는 금액은요. 첫 번째, 하위 표시, 좀 말이 어려워. 하위 표시 통화로 상위 표시 통화가 집을 가능할 때 상위 표시 통화를 하위 표시 통화로 환전하고 집을 가는 방법 구하시면 돼요. 말이 겁나 어렵죠? 이거 한글 같지가 않지? 일단 적어봐요. 상위 표시 통화, 하위 표시 통화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100원짜리. 얘가 하위 표시 통화면 상위 표시 통화는 뭐 1,000원짜리. 얘가 더 금액이 크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냐면, 하위 표시 통화인 500원으로 뭐가 지불 가능한 상황입니까? 1,000원이 지불 가능한 상황이지. 이럴 때는, 잘 봐. 이럴 때는 이 1,000원짜리를요, 하위 표시 통화로 환전해. 그럼 1,000원짜리 하나당 500원 몇 개야? 2개지. 2개. 얘는 2개가 있으니까 500원, 얘가 어떻게 바뀌었을 거냐면, 이거 지울게, 오른쪽 거. 얘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환전하고 나면 1,000원짜리 0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7개, 100원짜리 3개 이렇게 바뀌었죠, 그치? 1,000원짜리 2개를 500원짜리 4개로 바꾼 거야. 바꿨지? 자, 그러고 나면 잘 봐. 얘 가지고 얘 지금 지불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끼키바가 3개밖에 없잖아. 500원짜리가 지불이 안 되지.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지불 방법을 계산해. 뭐야? 8 곱하기 4지. 그치? 얘가 가능한 게 8가지는 4가지잖아, 그치? 그럼 몇 가지? 32가지지, 그치? 그럼 집을 가는 방법은 48가지고 집을 가는 금액은 32가지잖아. 그럼 2개 차이는 얼마? 16 이거지, 그치? 맞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 잘 봐. 만약에 1,0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8개 있대. 아, 8개 너무 좀 심했다. 6개. 이렇게 있대. 자, 첫 번째, 집을 가는 방법이랑 집을 가는 금액 각각 구해봐. 가지수. 자, 해줄 테니까 본인이 한 거랑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집을 가는 방법은요, 1,000원짜리는 방법이 몇 가지 가능합니까? 4가지 가능하지. 안 내는 선택지까지 해서.
500원짜리는요? 5가지. 100원짜리는 7가지. 근데 여기는 안 내고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아예 안 낸 거는 방법으로 치지 말라며. 그럼 빼기 1 하나 해줘야겠지. 그치? 그 얘는 얼마냐면 139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맞습니까? 자, 근데 지불 가능 금액을 볼게요. 봐봐. 이 경우는요, 500원으로 1000원 지불 가능하지, 지금. 두 개 이상 있으니까. 그럼 이걸 환전해. 어떻게 돼, 이게? 0개 하고, 얘가 10개 이렇게 되지. 10개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상황이 이런데? 또 이 상황을 보니까 100원짜리로 또 뭐가 지금 지불 가능해? 500원이 지불 가능하지. 그럼 얘도 이제 뭐 해줘야겠어? 환전해줘야겠지. 얘는 빵개. 얘는 500원이 100원짜리 5개니까 56개야, 이거?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럼 얘의 지불 가능 가짓수 몇 가지? 57가지인데, 그치? 그 중에서 안 내는 거 하나 빼줘야 되지. 몇 가지? 56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하위 표시 통화로 상위 표시 통화 지불 가능하면 환전한 다음에 그냥 지불 가능 방법 개수 그냥 구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세요. 10분까지 쉬세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4가지 색으로 칠해 나가는데 중복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을 공유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달래요. 그러니까 A랑 B 또는 A랑 D 이런 애들은 다른 색으로 칠해달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는요, 어디에든 칠하든 여기에 칠해도 2개 영역 받고 여기에 칠해도 2개, 여기에 칠해도 2개, 여기에 칠해도 2개니까 그냥 순서대로 칠해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기 색깔이 1, 2, 3, 4 있었다고 할게요. 1, 2, 3, 4.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뒤에 나오는 경우 수는 같아 달라? 같지? 1이 들어가도 똑같고 2가 들어가도 똑같고 3이 들어가도 똑같고 4가 들어가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4가지를 일단 묶어 이렇게. 근데 여기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할게. 1.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여기 이제 B. 여기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이쪽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겠어 다르겠어? 같죠? 그러면 몇 가지? 3가지. 하고 2로 이렇게 고정을 할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잘 봐. 이제 뭐뭐 남았어?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1, 3, 4지. 잘 봐. 여기 1이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만약에 얘네가 다 같다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곱하기 3 해버리면 되지. 잘 봐. 여기 1이 왔을 때랑 3, 4가 왔을 때가 어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르지. 1이면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3가지 올 수 있지. 2, 3, 4면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2가지 올 수 있지. 그치?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3이 아니고 케이스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겠지. 1이 왔을 때는 몇 가지? 3가지. 3, 4가 왔을 때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합으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맞습니까? 얘는 얼마냐면 12 곱하기 3에다가 7이니까 7 해서 얼마? 84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됐나요? 네. 20만 원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렵거든요. 중간에 케이스 한번 나눠야 되는 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뭐 내신 문제라든지 4점짜리 문제라든지 변별력을 가릴 겁니다. 뒤로 갈게요. 15페이지래. 15번, 16번 2개 할 건데 둘 다 별표입니다. 여기 다 중요해요. 여기 뒤에는. 자, 15번 먼저 풀면서 들으세요. 지금까지는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러면서 계산을 조금 간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냥 막 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철저하게 뭐냐면 뭐가 막 복잡해. 그럼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 방식은 그냥 수용도입니다. 수용도. 얘를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봐봐. 그러면 A에는 뭐가 못 오냐면 A가 못 오죠.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건 B, C, D지. 그치? 여기 B가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뭐 올 수 있어요? A, C, D 다 올 수 있지. 이렇게 A, C, D 이렇게 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A, B 왔어. 그럼 C, D 남았으니까 D, C 이것만 가능하지 얘는. 맞지? 그 다음에 B, C 왔어요. 그럼 남은 게 뭐 남았어? A, D 남았는데 D가 여기 가면 안 되니까 D, A 이거밖에 안 되지 얘는. B, D 썼어. 그럼 뭐 남았어? A, C 남았지. 그치? 그러면 얘는 A, C 이거밖에 안 되겠지 이거. 그럼 B가 왔을 때 몇 가지? 3가지 온 거지 일단.
여기 C가 왔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될 거냐면 A, D만 가능하지 B는 안 되니까. 그럼 A, C니까 이제 뭐 남았어? B, D 남았잖아. 그럼 D, B밖에 안 되지 이거. 그 다음에 C, D 썼어. 그럼 이제 A, B 남았지. 그럼 얘는 A, B 둘 다 바꿔도 상관없지 이렇게. A, B, B, A 이렇게 되죠. 그치?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지. 그치? 맞아. 그럼 D일 때도 볼게요. 자, D일 때 여기는 A, C 가능하죠. 다시 미안. A, C 맞네. C 가능하죠. 그치? 그러면 A, D니까 B, C니까 B, C 이거밖에 안 됐을 거고 D, C 썼으면 이제 A, B 남았으니까 얘는 A, B 아니면 B, C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하네.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죠. 그치? 되게 복잡한 거를 그냥 수형대로 세니까 네가 막 조건을 따져나가면서 고배 법칙, 하배 법칙으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이런 문제는. 그럼 뭐가 되게 복잡해. 그럼 뭐 한다? 수형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니야. 보이세요? 예? 8개가 더 있다고요? 8개나 찾았다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 9개예요? 12개. 왜 이렇게 많냐? 저거 예측할 수 없어. 와, 2개나. 2개 나왔다는데요, 누가? 저기 2개 아니에요? 준이야, 우리가 부족하고. 포기할 건. 아니 근데 오른쪽이 왼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오른쪽이 왼쪽이 쓰는 게.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복잡한데 1, 2,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랬을 때 그냥 세 나가면은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었으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죠. 그치? 27가지잖아. 아무 조건 없었으면 이거 없었으면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니까 이 27가지지. 근데 조건이 너무 복잡해. 가나 조건 보니까. 맞지? 이런 조건을 내가 고려할 때는 복잡한 조건 고려할 때는 그냥 세 수형도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첫 번째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볼게. 첫 번째 1이 왔잖아? 그럼 가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오른쪽에 뭐가 와야 돼? 2가 와야 2만 와야 되지 2만. 13시에요. 맞아. 그치? 그럼 잘 봐. 2가 왔어. 그럼 2가 왔을 때는 봐봐. 이 오른쪽에 뭐 조건이 있어 없어? 이 오른쪽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야? 1, 2, 3 세 가지지. 그치? 자, 여기 2가 왔어. 야 2가 왔으면 여기 조건 없잖아. 1, 2, 3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러면 그 가랑 나를 모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가 또는 나를 맞추는 아니죠. 둘 다 동시에 맞춰야죠. 이게 무슨? 아니 근데 저기 네. 3번에 그러니까 1번 왼쪽이 오른쪽이란 거죠. 2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두 개를 1이 오면 또 2가 나와야 되니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요? 네. 여기 3이 오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3이 오면 1 또는 2 와야 되잖아. 오른쪽이에요? 세 자리 만들고 끝인데? 아, 저래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죠. 아니죠. 3에 네 자리 만들 때나 여기 1, 2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세 자리에서 딱 끝인데 이게? 준이 형이 여긴 끝이죠. 그냥 이렇게. 문제가 이상한 거야. 근데 그럼 가나를 3은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만들면 거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또는 나를 이 가의 조건은 1이 왔으면 바로 오른쪽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2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 다음에 3이 왔으면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아 1 또는 2가 있어야 되지. 근데 얘는 3의 오른쪽 자리가 없는데? 없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아니죠.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죠. 세 자리를 만드는데. 자릿수를 만들어 나갈 때 오른쪽 조건만 달라붙어 있는 건데 맨 마지막 거를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럼 끝이 없지. 계속 나가지. 문제가 이상한 거야. 애초에 자릿수가 설정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잘못이 아니야. 계속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저기 나 앞에 가능할 때라는 말이 붙어있어. 그 다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1이야. 그럼 1이면 그 다음에 뭐야? 2죠. 2가 왔으면 1, 2, 3 다 되고 3이 왔으면 1 또는 2만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몇 가지? 6가지죠. 간단하네 이거. 3이 왔으면 여기 1, 2죠. 2가 왔으면 1, 2, 3 다 되고 1이 왔으면 반드시 2만 되니까 몇 가지? 4가지죠. 총 몇 가지? 3, 6, 4니까 13가지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거나 이랬을 때는 수형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네. 17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17번. 귀여워. 17번 볼게요.
조건들이 되게 많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가지 색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달래요. 1번, 6번은 같은 색 칠해달랍니다. 여기 이웃한 칸은 다른 색을 칠해달래요. 그치? 구분되게끔 칠해달라는 이야기네요. 문제 보니까 요 조건이 되게 특이하죠. 맞지? 얘 먼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얘 먼저. 그러면 1번이랑 6번이랑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 나오지. 그치?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색깔이 1, 2, 3, 4 있었다. 뭐라고 할까? A, B, C, D 있었다고 할게요. 색깔이. 여기 A가 오나, B가 오나, C가 오나, D가 오나 뭐 똑같을 테니까 여기 A라고 고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A 하고 곱하기 4 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을 칠할지 5번을 칠할지 뭐 네 선택인데 2번 먼저 칠한다고 볼게요. 2번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곱하기 3. B가 왔다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3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거 두 개 칠한 거 제외하고 두 가지죠. 뭐 C가 왔다고 할까?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렇게 두 개 제외하고 두 가지지. 그치? 이렇게 되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렇게 두 개 칠한 거 제외하고 몇 가지? 두 가지지. B, D. 그럼 다 이제 곱해지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12에 8, 96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중간에 뭐 케이스 나눌 게 없었네요. 그냥 쭉 갔으면 됐네. 그치? 어렵지 않죠 이거는? 얘가 어렵습니다. 18번. 해봐요. 17번. 네, 96이요. 12 곱하기 8. 출발해서 G로 가잖아요, 지금. 맞지? 그럼 A에서 출발을 하는데 얘에서 선택 가능한 게 B로 가든지, E로 가든지, D로 가든지 세 가지죠. B로 가든지, D로 가든지, E로 가든지 이거잖아. 그치? 경로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B로 가나 D로 가나 B에서 G로 가는 거나 D에서 G로 가는 거나 같겠어, 다르겠어? 같지? 맞아요? 그 다음에 A에서 E로 갔다가 E에서 G로 가는 거는 뭔가 좀 달라 보이니까 이것만 따로 봐주면 되겠네? 맞아? 그럼 너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 A에서 B로 간 거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에다 곱하기 2 하고 A에서 E로 간 거 곱하기 1 해서 그냥 뭐 하시면 돼? 더해주시면 되지. 그치? 요것만 따로 세주면 되잖아. 두 개. 맞아요? 그러면 이것만 봐줄게요. A에서 B로 출발해서 가는 거 봐줄게요. 자, 지금 A에서 B로 갔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되겠지? 이렇게 됐죠. 그치? 여기 왔어. 이렇게. 자, 그럼 B에서 이제 선택 가능한 게 뭐야? 왔던 길 제외하고 C 아니면 F지? 네. 왔던 길 제외하고 C 아니면 F잖아? C, F야. 그럼 여기로 온 거 볼게, C. 그럼 C에서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D, G지, 그치? 그럼 얘는 D, G 이렇게 나오겠네? D로 온 거 볼게. 자, D에서 갈 수 있는 건 H밖에 없죠? 이렇게 내려야 되지, 그치? H에서 갈 수 있는 건 저 위에는 다 왔으니까 E 아니면 G지, 그치? 그래서 얘가 E, G 이렇게 됐고 여기 G는 끝났죠? 그럼 E는 이제 왔던 게 F밖에 없고 얘도 G 이걸로 끝났지? 맞지? 그 다음에 A, B, C, G잖아, 그치?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A, B, F 보시면 되겠네. A, B, F잖아, 이렇게. A, B, F. 그러니까 F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왔으니까 왔던 길 제외하고 E랑 G밖에 없죠. G, E. 이렇게 오죠, 그치? 맞나요? 얘가 이렇게 왔던 겁니다, 지금. 근데 E에서 A로 다시 못 가죠. 왔던 곳은 못 가니까. 그럼 E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H. 그죠? 그 다음에 H밖에 없죠. 그냥 H. 이렇게 왔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어려운데 봐봐. H에서 바로 G 갈 수 있죠. G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래서 끝이야, 그지? 근데 H에서 D, C, G도 되지. H에서 D, C, G까지 가능하네. 몇 가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잖아, 그치? 근데 이게 몇 가지 했던 거냐면 6 곱하기 2 아까 두 개 했던 거지, 그치? A에서 B로 가나 A에서 D로 가나 똑같은 거였다고, 그치?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A에서 E로 바로 갔다가 가는 거 세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더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6가지 나와요. 총 18가지입니다. 와, 난 하나하나 다 세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수능 시스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빡세죠? 네. 이게